자, 2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가고 싶은 학과는 확정적인데 어떤 학교가 맞을까요? 또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것이 좋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지금 참 적절한 시기에 이런 진로 그리고 진학 상담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진로 상담을 해주실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간호사가 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환자와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서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의학계열도 생각하고 간호사인데 문과를 선택했네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사실 성적이 가장 큰 이유긴 한데요. 네. 수학이랑 과학이 좀 어려워서 문과를 선택하긴 했지만 문과에서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학 상담을 해주실 심재준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생활이나 공부할 때 어떤 점이 좀 어렵나요? 네. 학교 생활은 괜찮은데 공부를 할 때요.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학생이 도움될 만한 내용을 지금 조금 이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잘 안 나온다 이런 고민도 갖고 있고요. 오늘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 조진표 선생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기초 성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에서 작은 실수를 많이 해서 불안해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꼼꼼하고 집중력 있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감정 기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 꼽고 있고요. 내신은 평균 2.1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등급 초반을 보여주고 있고 희망 직업은 간호사로 본인이 좀 전에 확실한 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네.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희망대학은 연세대 경희대 간호학과 그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목별 선호도를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학생 보시는 대로 과목별 선호도는 제외국어와 역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본인 스스로 문과를 선택한 이유라고 말하는 수학, 물리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있습니다.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과목별 선호도는 예체능은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 분석을 보면요. 우리 학생은 지금 사회과학 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본인은 의학 계열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적성 검사를 하니까 참 사회과학 대학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일관성이 B가 나왔는데 이것도 높은 편인데 아마 뭐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의학 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간호사를 희망하는데 실제 단과대별 선호도를 보면 인문이나 사회과학 쪽의 문과 계열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고요. 또 의학이나 생활과학 계열도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조진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우리 학생의 이 선호도, 적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네, 뭐 맞는 것도 많은데요. 일단 한번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실제로 여태까지 살면서 병원 많이 가봤잖아요. 네. 그 간호사 딱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일하는 걸 보면 내가 저거에 어떤 면이 매력적이다, 간호사란 직업이 그렇게 느껴지는 분야가 있습니까? 분야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간호사의 어떤 면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 보여요? 일단 환자나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게 대화해주고 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케어해주는 그런 면이 네. 네.
그런 면이 과연 그런 면이 우리 학생이 지금 적성적으로 그 간호학과에 맞는지 다음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다음 분석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환경 선호 검사를 했는데요. 우리 직업환경 선호 검사를 해보면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이 우리 첫 번째 학생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기업형과 해외형이 높게 나와서 우리 친구들도 사실은 저 기업형과 해외형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좀 큰 조직에서 경쟁을 하면서 성취를 얻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그런 타입이어서 지금 저런 면은 직업환경 선호도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하고는 약간 안 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더니 나중에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할 때 본인이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할 것인가 그걸 봤더니 보건의료가 월등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공공 대중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교육 이런 것들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관성 지수가 0.09로 아주 높게 나와서 우리 학생이 뭔가 남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런 데서 전문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편이지만 또 학생이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산업 선호도는 보건 의료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우리 학생 보면은 인문 계열에 대한 좀 성향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또 도움을 주고자 남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그러면 어떤 직업들을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헷갈리는 경우거든요. 본인은 의료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 사회과학대학에 대한 공부에 대한 내용이 좋고 또 막상 일 쪽은 보건의료 쪽에서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나와서 목표 설정 기준을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봐서 일단 첫 번째 인문계열에 대한 성향이 두드러지니까 그쪽으로 일단은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직종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직종을 딱 맞는 게 아니라 직무 환경이 네. 그런 쪽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걸 고려하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심 등 천성적으로 좋은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택하고 학업에 나름 그래도 소질과 집중력이 현재 있는 상태니까 향후 열심히 노력한다는 가정하에 다소 높은 목표를 잡도록 해봤고요. 개방적이고 또 자유로우면서 본인의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의 직업을 우선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우리 학생이 명확하게 갖고 있는 간호사라는 것도 잘 맞거든요. 간호사라는 것도 잘 맞는데 이 검사상으로 나왔을 때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학생이 검사상으로는 1번 기업 사회공헌팀 종사자 이런 쪽이 아주 잘 맞을 것이라고 저희가 나왔습니다. 기업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기획, 운영, 홍보하면서 어려운 국내 국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게 기업 사회공헌팀 종사자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성향에 아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간호사라는 직업도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간호사라는 직업도 맞을 것 같아서 굳이 꿈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맞으니까 2번 간호사를 추천하지만 다만 우리 아까 기업형, 해외형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에서만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해외 봉사도 많이 나가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더 뽐낼 수 있는 국제적인 그런 무대에서의 간호사를 해보면 네. 아주 좀 즐거움과 만족감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순위로 굳이 하나를 더 꼽자면 학생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 그다음에 교육 산업에 대한 선호와 기업형, 해외형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는 사실은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도 잘 맞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기업 사회공헌팀 종사자, 그리고 국제 간호사, 혹은 뭐 국내 간호사, 그리고 유치원 교사라는 다양한 직업을 지금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본인이 간호학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걸 제하고 얘기를 한다면 1순위로 현재 이 추천한 직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학과를 1순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봐서 여러 가지 기업 쪽에서 기획 운영 실시해보는 그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순위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간호학과도 본인한테 잘 맞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3순위로 우리 세 번째 추천 직업으로 유치원 교사가 나왔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도 목표로 해보는 것도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로 설계를 해주셨는데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폭이 조금 더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학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볼 건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신재준 선생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부터 분석해 보면요. 이 학생의 1학년 내신 평균은 2.12로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1학기에 비해 2학기 내신 성적이 상승해서 2학기 때는 우등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목별 선호도에서도 낮게 나온 수학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등급 초반대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이고요. 내신과 마찬가지로 수학이 4등급으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비교과를 분석해 보면 2학기 학급 부회장을 역임했고요. 인문 계열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동아리 활동과 학급에서 화학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수학을 좀 실력을 쌓기 위해서 1학년 때 수학 복습반을 비롯하여 총 11개의 방과후 교육을 수강했고요. 448시간에 달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수하였습니다. 네. 확실히 수학 성적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약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종합적으로 좀 보완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문 계열에서도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므로 수학 실력을 쌓는 게 필요하고요. 자신 있는 교내대에 추천해서 수상 경력을 쌓아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간호사란 직업이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을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중요한 정신으로 생각하는 직업인 만큼 그 개인 봉사활동이 1학년 때 26시간인데 이걸 좀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할 점까지 지금 조언을 해주셨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입니다. 이 두 대학의 전형상의 특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인데요. 인문계열에서 간호학과 8명 모집하고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인데 면접에서는 인성 면접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요.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이 4개 영역 중에서 세계 합 6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 내신이 1.3등급대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이 학생의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종합했을 때 다소 지원이나 합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에서 1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1단계 서류 100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 70, 면접 30을 보게 되겠고요. 면접에서는 가치관 및 인성,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성 면접으로 10분 내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어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을 올린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연세대와 경희대,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더 궁금해했던 점이 가고 싶은 학과는 그러니까 간호학과로 좀 확정적인데 어떤 학교가 잘 맞을지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게 좋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질문을 했는데요.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은 좀 좋은 편이고 모의고사 성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대학은 경희대, 중앙대, 성신여대, 간호학과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 위해서 이 학생이 준비해야 될 건요. 일단 꾸준한 내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교내 경시대에서 좀 수상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봉사활동이 또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성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낸 상담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학생이 지금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수학과 사탐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학습법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어려워하는 수학 사탐 학습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부를 할 때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기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네,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수학, 사회 과목을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요. 네.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몇 시간을 공부하겠다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시간 동안 공부해서 무엇을 알겠다 이런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모의고사 등급이 4등급이라면 이 학생이 내용을 알긴 아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것이냐 이 응용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과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문제도 눈으로 풀지 말고 꼭 손으로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아직 이 학생이 2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좀 사회탐구 과목을 다양하게 접해보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과목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회탐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을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을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나 중요한 내용 같은 거는 나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학습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앞으로 어떤 대학과 전형을 또 추천할 수 있을지 추천 전형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인문계에서 간호학과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간호학과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추천하는 대학은 중앙대학교이고요. 다빈치 인재 전형이 되겠습니다. 인문계열에서 간호학과 13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2단계 서류 70, 면접 30%가 되겠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이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 수행 능력과 비교과 영역을 각각 50, 50 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겠고요. 면접에서는 이 학생이 간호학과에 입학했을 때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지 이런 학업 준비도와 이 학생의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서류의 신뢰도를 종합평가하게 되겠고 이 학생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수능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학은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이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네, 문이과 구별 없이 간호학과에서 18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심층 서류 평가 100으로 1, 2단계 다 서류 평가를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단계 서류에서는요, 학업생활 충실성, 학업 역량,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고요. 2단계 심층 서류 평가에서는 인성, 전공 접합성, 자기 주도성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인문계열에서 5명을 모집하고요. 서류 100%가 되겠습니다. 서류 100%에서 다른 학교와 다르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없고 면접이 없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할 때는 이 학생의 학업 능력 등의 적성 50, 인성 및 잠재력을 50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생활기록부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게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네,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도 그렇고요. 많은 학생들이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 학과인데 특히 우리 학생처럼 인문계열인데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어떤 점을 좀 알아두면 좋을지 심재준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간호학과는 인문계 학생하고 자연계 학생이 같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간호학과 자체가 의학계열 쪽이기 때문에 그 자연계열 학생에 맞춰서 공부가 됩니다. 네. 지금 이 학생이 인문계열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동아리 활동이나 화학부장 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본인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간호학과를 입학하면은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 과목들도 네,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로 또 진학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조언 조진표 선생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사고의 길이 좀 보이는데요. 원래
의학을 생각했으나 아마 좀 성적이 좀 자기가 부족했겠죠. 그래서 간호라고 생각했으나 다시 수학과 과학이 좀 어려우니까 지금 인문계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적성 검사를 해봤더니 딱 사회과학이 잘 맞는 그런 타입이라서 인문 성향이. 그래서 그런 직무 환경은 문과를 잘 선택하신 것 같으니까 네. 내가 그걸 못해서 이쪽으로 왔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오히려 내가 문과인데도 저 수학 과학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활용하시는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본인이 원하는 간호학과가 문과에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니 융합형 좋은 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학생? 저도 제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대학교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보니까 고민을 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어요. 우리 학생이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해보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자료는요,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간호사가 꿈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이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 기업사회 공헌팀 종사자, 국제간호사, 유치원 교사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학과는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입니다. 진학을 위한 조언을 드린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꾸준한 내신 성적 향상이 필요하고요. 교내 경시대회 수상 역시 필요합니다. 개인 봉사활동도 꾸준히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자, 오늘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로 상담 그리고 진학 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 학생들 본인이 몰랐던 본인의 그 성향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학생들의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신 조진표 선생님, 또 심재준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입학 설명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데요. 학교 중심이 아닌 학과 중심의 입학 설명회가 열립니다. 대학 선택 기준, 이제는 학과다를 주제로 한 설명회인데요. 전국의 특성화 학과 24개 학과의 교수와 입학사정관, 또 진학지도 교사가 참여해서 특화된 교육 과정과 취업률, 또 장학금 등등 여러 가지 학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시 컨설팅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2020-0657번이나 031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가 주최하는 토크쇼 형식의 신개념 설명회라고 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박영규 선생님께서 2016 수능 대비 사회탐구 영역 역사군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